안녕하세요. AWS 온라인 이벤트 클라우드 보안 특집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AWS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보안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컨테이너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도커부터 쿠버네티스, CNCF, OCI 등 표준화를 위한 기구와 기술 스펙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에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기술, 서비스, 사업자, 교육업체 등 약 1,500개의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컨테이너가 보편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기술의 확산과 보편화로 인해 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WS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보안 요소를 다루고자 합니다. 주로 아마존 ECS, 파게이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쿠버네티스나 아마존 EKS까지 다루기에는 내용이 많아져서 범위를 ECS와 파게이트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마존 EKS 환경에서 고려해야 하는 보안 요소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연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프라이빗하게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비공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젠다는 5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컨테이너 이미지와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보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인증과 권한, 네 번째는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에 대한 보호,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보안과 관련된 어드밴스드 피처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컨테이너와 도커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도커 파일을 작성해 보셨거나 만들어진 도커 파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ECS, 파게이트, ECR 등을 사용해 보셨다면 이번 세션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컨테이너가 많이 알려진 기술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컨테이너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컨테이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최근에 등장한 기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초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CH 루트가 나온 지는 약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컨테이너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것은 최근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chroot 커맨드는 프로세스의 루트 디렉토리를 새로운 디렉토리로 변경하거나 제2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LXC는 리눅스 컨테이너스의 줄임말로 OS 수준의 가성화를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2008년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 도커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파이콘에서 도커가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고, 지금은 컨테이너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쿠버네티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컨테이너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는데요. 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이미지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이미지 스킴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미지가 어디서 다운로드 되는지는 보통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을 하십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이미지와 태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항목으로 지정이 가능한 리퍼지터리가 있고, 레지스트리 내에서 구조화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실제로는 도커 풀을 할 때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만 적거나 이미지 이름에 태그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도커 인포 커맨드를 보시면 아래쪽에 레지스트리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 레지스트리 주소는 도커 인스톨 시에 디폴트로 도커 허브 레지스트리 주소가 설정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러한 스킴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향후 보안 측면에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엔진엑스 이미지로 컨테이너 이미지의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진엑스라는 컨테이너 이름이 있고 레이티스트라는 태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레이티스트 태그가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리포지토리가 있는데 디폴트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레지스트리로 도커 허브 주소 docker.io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다 입력하지 않고 엔진엑스와 엔진엑스의 버전, 즉 태그만 입력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크린 캡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커 인포를 그래브로 레지스트리를 잡으면 도커 허브의 주소가 나옵니다. 로컬에 도커를 인스톨하면 디폴트 레지스트리로 도커 허브 주소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이름과 태그만으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커 허브가 아닌 다른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풀패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엔진엑스 레이티스트 이미지가 사용하는 베이스 이미지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진엑스 레이티스트라는 이미지를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하지만 엔진엑스 레이티스트 이미지의 베이스 이미지가 무엇인지는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 쓰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컨테이너를 빌드할 때 사용하시는 이미지, 즉 도커 파일에 from 커맨드에서 풀해서 사용하는 그 이미지의 베이스 이미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베이스 이미지의 저장소인 리포지토리가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거고, 또 그리고 이미지를 누가 푸시했는지, 마지막으로 푸시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방금 전에 알아봤던 엔진엑스 레이티스트의 이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커 허브의 엔진엑스 페이지에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도커 CLI의 서치 커맨드를 사용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커 오피셜 이미지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도커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공식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풀 횟수도 보이고요. 11월 기준으로 1빌리언 이상의 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와 아키텍처 정보, 도커 풀 명령어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태그와 관련된 도커 파일의 링크도 보입니다. 레이티스트 태그를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엑스 레이티스트의 도커 파일을 보시면 데비안이라는 이름의 이미지와 버스트 슬림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엔진엑스 이미지의 베이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레이티스트 이미지가 어떻게 빌드되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베이스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보안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도커 파일의 from 커맨드 구문을 보면 가끔 태그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레이티스트가 달린 구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버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베이스 이미지가 새롭게 푸시되었을 때 도커 파일을 빌드하게 되면 새로운 베이스 이미지가 다운로드되고 그 베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가 빌드됩니다. 레이티스트 태그의 경우에는 기존 버전을 레퍼런스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릴리즈된 버전을 레퍼런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미지 스캐닝을 할 경우에 실패할 확률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정의된 태그를 도커 파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때 from 커맨드의 scratch라고 하는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커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베이스 이미지를 scratch라고 하는데요.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 풀 또는 run 커맨드로는 scratch 이미지를 내려받거나 실행할 수는 없고 오직 도커 파일을 통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이미지는 파일도 없고 패키지 관리자, 디바이스, 서브 프로세스, 유저 등 아무것도 없는 환경입니다. 단지 커널에 bootfs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랭귀지와 같이 바이너리만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스크래치 이미지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할 경우에는 모든 환경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도커 파일을 만든 사람이 실제 어떤 패키지와 디펜던시,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미지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최적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으로 이미지를 구성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침해와 공격의 타겟이 되는 노출 표면을 줄인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고 랭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경우에는 고 컴파일러가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를 단일 파일의 바이너리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스크래치 이미지로 빌드하기에 적합합니다. 혹시 도커가 리눅스에 어떤 유저로 실행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도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지만 실제 컨테이너 자체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빌드할 때 별도로 유저를 지정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는 루트 유저로 실행됩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루트 유저 사용을 지향하듯이 컨테이너를 루트 유저가 아닌 일반 유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에 루트 커맨드로 일반 유저를 지정해서 이미지를 빌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때 도커 파일에 유저를 명시하지 않고 빌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 큐브콘 유럽 행사에서 리즈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세션에 의하면 86%의 컨테이너 이미지는 도커 파일에 유저 커맨드를 명시하지 않고 디폴트인 루트 유저로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나 루트 유저로 실행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 세션이 끝나시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크게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퍼블릭 레지스트리,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지스트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고객분들이 EC2 인스턴스나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레지스트리가 컨테이너 실행 경로가 가까운 곳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미지 풀을 할 때 레이턴시가 짧고 맨 인 더 미들 공격의 구간과 기회가 대폭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보안 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메인테넌스 윈도우를 고객분들이 직접 컨트롤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직접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에포트가 필요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증가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커브는 가장 잘 알려진 퍼블릭 레지스트리 중 하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커는 기본적으로 도커 허브 레지스트리를 참조합니다. 이외에도 레드햇에서 운영하는 key.io라고 하는 레지스트리도 있고 클라우드 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레지스트들이 존재합니다. 도커 허브는 베이스 이미지나 잘 알려진 이미지를 풀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유롭게 푸시하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항상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커 허브를 이용하실 때는 몇 가지 유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피셜 표시가 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스타의 수와 풀수가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스타의 수와 풀수가 많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기가 많고 많이 사용되는 만큼 안전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트리별로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제공하는데 꼭 스캐닝을 하셔서 취약점을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마존 EC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캐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하기 위한 레지스트리로 AWS 마켓플레이스 for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for 컨테이너에는 우분투, 넷앱, 아쿠아, 포티넷, 트렌드 마이크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밴드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와 EKS, 파게이트. 네, 지금까지 레지스트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유형들의 레지스트리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ECR과 EC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캐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EC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ECR은 일레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줄임말입니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손쉽게 저장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형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AWS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확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ECR은 아마존 S3를 백엔드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9의 내구성과 4.9의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S3를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CS, EKS, KMS, IAM 등 다른 AWS 서비스들과 네이티브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AWS IAM 유저와 롤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과 권한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R에서 HTTPS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간의 암호화를 하실 수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안전하게 송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ECR에 저장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형 키관리 서비스인 AWS KMS를 사용해서 암호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AWS KMS의 CMK, 즉 고객 마스터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올해 7월에 서울 리전에 릴리즈된 기능입니다. AWS에서 관리하고 제공한 키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CMK를 사용하셔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암호화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의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레지스트리에 저장되기까지의 과정을 플로우로 나타낸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보통 로컬에서 개발과 빌드, 테스트를 한 후에 Git과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으로 소스 코드를 푸시하고 Git 풀을 내서 코드 리뷰도 수행을 합니다. Git에 푸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빌드 스펙 파일과 도커 파일도 함께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브랜치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CI/CD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됩니다. 다음은 빌드 단계에서 빌드 스펙을 참조해서 유닛 테스트, 코드 컴파일, 스타일 체킹 등을 하고 도커 파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빌드 환경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띄우고 간단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는 아마존 ECR에 푸시가 됩니다. 그리고 ECR에 푸시된 이미지는 이제 아마존 ECS, EKS 등의 컨테이너 실행 환경에 배포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 상태는 이뮤터블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기 위한 마지막 지점이 됩니다. 꼭 이러한 파이프라인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워크플로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이프라인 상에서 컨테이너의 보안과 관련된 작업은 어디서 수행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의 각 레이어별 심층 방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CR에 저장된 이미지의 정적 스캐닝 작업이 있습니다. 정적 스캐닝은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수행되는 보안 활동입니다. EC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캐닝은 컨테이너에 포함된 OS와 패키지를 대상으로 CVE 목록을 스캐닝해서 취약점을 탐색합니다. EC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캐닝은 별도로 서드파티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고 스캐닝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내믹 스캐닝 작업입니다. 다이내믹 스캐닝 작업은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가 끝나고 아마존 ECS, EKS와 같은 실행 환경에서 ECR에 저장된 이미지를 풀해서 실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단계에서 수행되는 마지막 스캐닝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적인 이미지 스캐닝이 끝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OS와 패키지의 취약점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아쿠아와 같은 AWS 보안 파트너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 스캐닝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ECR의 이미지 스캐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스캐닝은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픈소스인 클레어 프로젝트의 CV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취약점에 대한 정적 분석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CVSS를 사용해서 취약점의 스코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CR의 이미지 스캐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드옥 방식으로 필요할 때 스캐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ECR에 푸시해서 업로드가 완료될 때, 즉 스캐논 푸시를 활성화해서 스캐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이 끝나면 그 결과를 아마존 이벤트 브리치를 사용해서 노티를 받거나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당 하루 한 번의 스캐닝 제약이 있지만 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꼭 사용하셔야 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 스캐닝을 수행한 후에는 스캐닝 결과를 AWS 관리 콘솔과 CLI 또는 API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통해서 탐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ECR 관리 콘솔의 이미지 리파지토리 화면입니다. 리파지토리 이름은 myApp이고 현재는 이미지가 하나만 있습니다. 태그 이름은 latest로 되어 있고요. 끝쪽을 보시면 스캔 스테이터스와 vulnerability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캔 스테이터스는 in progress와 complete가 있는데 지금은 complete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vulnerability는 현재 7개의 미디엄 취약점이 있다고 나오고 32개의 다른 취약점이 있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약 6개월 전에 우분투 이미지 18.04 이미지를 제 노트북에 다운로드를 했고 이 이미지를 단순히 태그만 달아서 ECR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했습니다. 스캔온 푸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푸시가 되자마자 스캔이 실행됐고 그 결과를 표시한 화면입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디테일을 클릭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AWS ECR 콘솔에서는 탐지 결과를 좀 더 그래피컬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약점에 대한 탐지 결과를 6개의 심각도 정보와 심각도에 따른 색깔 그리고 개수 정보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전에 보셨던 7개의 미디엄 취약점, 22개 로우 취약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크리티컬과 하이 취약점은 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단의 취약점에 관한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취약점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보시려면 CV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미지 스캐닝을 수행한 후에 탐지된 취약점 결과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CR의 Describe Image Scan Findings 커맨드를 이용하시면 이미지 스캐닝에 대한 오버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탐지 결과가 JSON 포맷으로 출력이 되고 CV에 대한 패키지 디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Describe Image Scan Findings 커맨드는 옵션으로 이미지의 리파지토리 이름과 이미지 아이디를 받았고 결과를 파이프로 넘겨서 리턴된 JSON에서 심각도별 카운팅을 JQ라고 하는 유틸리티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7개의 미디엄 취약점, 22개 로우 취약점, 10개의 정보성 취약점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AWS ECR 관리 콘솔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스캐닝 기능이 CLI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 스캐닝을 스테이지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이미지 스캐닝도 CI/CD 파이프라인상에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아마존 ECR을 소개해 드릴 때 컨테이너 환경에서 CI/CD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컬에서 개발과 빌드, 테스트를 하고 기세 소스 코드를 푸시를 하고 특정 브랜치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CI/CD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됩니다. 빌드 단계에서 테스트가 수행이 된 후에 도커 파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는 아마존 ECR에 푸시가 됩니다. 이제 다시 스캐닝이 끝난 이미지로 테스트나 스테이징 환경에 실제 배포를 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프로덕션 환경으로 바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 활동이 포함된 컨테이너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ECR의 이미지 스캐닝의 결과에 심각도가 포함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보시는 것처럼 CI 이제 AWS 컨테이너 서비스의 네트워크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C2 기반의 ECS의 경우에는 EC2의 네트워크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EC2 인스턴스에는 일레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최소 하나 이상 어태치될 수 있고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태스크나 컨테이너로 가는 트래픽의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큐리티 그룹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프라이빗 링크 기술을 사용해서 VPC 안에서 아마존 ECR을 프라이빗하게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의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ENI가 붙지 않고 타스크에 ENI가 어태치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동일하게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할 수 있고 프라이빗 링크 기술을 사용해서 VPC 안에서 아마존 ECR을 프라이빗하게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인 VPC 안에서 구동되는
파게이트 컨테이너가 이미지 풀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ECR을 액세스해서 이미지를 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파게이트의 타스크 데피니션입니다. 네트워크 모드로 AWS VPC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AWS VPC를 네트워크 모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네트워크 세부 옵션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Security Groups라고 하는 항목에는 Security 그룹의 아이디를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서브넷이라고 하는 항목에는 파게이트가 실행될 서브넷을 하나 이상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증과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ECS와 파게이트의 인증과 권한에 관련돼서 타스크 롤과 타스크 엑시큐션 롤, 그리고 IAM 유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타스크 롤은 타스크의 컨테이너가 AWS의 다른 서비스, 즉 S3나 다이나모DB 또는 EC2 인스턴스 등의 서비스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퍼미션 셋이 정의된 롤입니다. IAM 유저는 타스크 롤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AWS의 다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퍼미션 셋이 정의된 롤이 IAM 유저에 어태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스크 엑시큐션 롤은 아마존 ECS 그리고 파게이트 서비스가 타스크를 대신해서 아마존 ECR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하거나 클라우드와치에 컨테이너 로그를 전송하기 위한 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타스크 롤과 타스크 엑시큐션 롤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EC2에 어태치되는 롤인데요.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의 프린시플 항목을 ecs-tasks.amazon aws.com을 추가하면 쉽게 ECS 타스크 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ecs-tasks.amazon aws.com이라고 적으셔야 ECS의 타스크 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ecs.amazon aws.com이라고 적으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ECS의 타스크 롤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간단히 EC2 퍼미션을 삭제하게 되면 ECS 타스크 전역의 롤이 됩니다. 앞서 타스크 롤, 타스크 엑시큐션 롤, 그리고 IAM 유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 제어인 리소스 베이스드 팔러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앞서 다뤘던 것과 같이 아마존 ECR에 팀 A라는 리포지토리가 있고 웹 앱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다른 AWS 어카운트에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어카운트의 ECR에서 퍼미션을 설정할 수 있고 접근하고자 하는 다른 어카운트의 유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단일 어카운트가 아닌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다른 어카운트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어카운트에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운영 어카운트에 있는 ECR 리포지토리로 이미지를 푸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ECR의 리소스 베이스드 팔러시를 설정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컬 PC에서 개발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중요 정보를 컨테이너 내에 환경 변수를 주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주소, 유저네임, 패스워드, API 엔드포인트, API 키 등의 중요 정보들은 도커 파일을 만들 때 env 커맨드를 이용하거나 도커런의 env 옵션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내에 환경 변수로 주입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도커 파일과 도커 CLI의 run 커맨드를 사용할 때, 그리고 ECS 파게이트 타스크 데피니션을 정의할 때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중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도커 파일이나 타스크 데피니션 파일에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 즉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프로덕션 환경 등 각각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 정보를 컨테이너 내에 주입하는 것을 AWS 파라미터 스토어나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파라미터 스토어나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중요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동적으로 환경 변수에 주입할 수 있는데요. 두 서비스 모두 AWS 키 관리 서비스인 KMS와 통합이 되어 있고 AWS IAM과 연계해서 인증과 권한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AWS 시크릿 매니저는 시크릿 정보의 로테이션을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C2 환경에서는 사용자와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방화벽인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실행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내부의 실행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시스템을 감시하고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얼럿을 하게 됩니다. ECS 환경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ECS의 EC2 론치 타입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좀 더 큰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세스 패턴은 EC2 기반의 실행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화벽으로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고 인스턴스 내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태스크와 컨테이너의 보안 감시를 수행하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ECS의 파게이트 론치 타입의 경우는 어떨까요? ECS의 파게이트 론치 타입은 서버리스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저는 기존과 동일하게 태스크와 컨테이너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레벨의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감시를 위한 에이전트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패턴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 데피니션의 단일 컨테이너로 정의를 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함께 보안 에이전트를 패키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에이전트 컨테이너를 태스크 내에 함께 사이드카 컨테이너 패턴으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에이전트 컨테이너는 태스크 내에 별도로 실행되어 이제 몇 가지 어드밴스드 보안 피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케이퍼빌리티를 통해서 일반 유저도 루트에 다양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컨테이너나 프로세스는 루트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서 로깅 처리는 도커 런타임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위해서 관리됩니다. SSH 접속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크론 잡도 AWS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커에서는 불필요한 리눅스의 케이퍼빌리티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컴프로마이즈된 컨테이너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영향 반경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입니다. 제공되는 케이퍼빌리티 외에 다른 케이퍼빌리티는 추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환경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건 타스크 데피니션에서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남아있는 케이퍼빌리티도 제거를 하고 싶다면 리눅스 파라미터의 케이퍼빌리티 항목에 제거하고자 하는 케이퍼빌리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너에 필요한 권한만 주어진다면 컨테이너가 컴프로마이즈 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반경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 리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S 레벨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리밋 또는 유저 리밋은 유저에게 할당되는 프로세스의 수, 오픈 파일 개수, 메모리 락, CPU 코어 등의 리소스 리밋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리소스 리밋은 소프트 리밋과 하드 리밋이 있는데 소프트 리밋은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리밋이고 하드 리밋은 소프트 링크에서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리밋을 의미합니다. 도커에서는 도커 데몬을 실행할 때 디폴트 U 리밋 옵션을 사용해서 이러한 리소스 리밋을 구현합니다.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 이 설정을 상속받아서 생성이 되고요.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U 리밋 옵션을 사용해서 컨테이너 개별적으로 오픈 파일 개수나 프로세스 개수의 리소스 리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리소스 리밋은 하나의 컨테이너가 한 호스트 내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포크밤과 같이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해서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이 있을 경우 리소스 리밋을 사용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스크 데피니션의 율 리밋 설정을 살펴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의 리소스 리밋 설정은 타스크 데피니션 설정에서 컨테이너 데피니션의 율 리밋 항목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임 항목에 제한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적습니다. 여기서는 프로세스의 수인 넘버 오브 프로세스를 적었고 소프트 리밋에 20, 하드 리밋에 30을 설정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이 이미터블하고 스테이트리스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직접 라이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업로드를 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 파일은 해당 컨테이너에 업로드되는 것이 아니고 S3나 EFS와 같은 공유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이 발생해서 배포를 할 경우에 직접 소스를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서 그 이미지 자체를 디플로이해서 실행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에서 생성되는 로그는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로 출력하고 도커 런타임의 로깅 드라이버가 출력하는 로그를 제거하고 처리를 합니다. 로깅 드라이버는 제이슨 파일, 시스로그, AWS 로그스, 플루언티, 파이어렌즈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라이터블하게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드 올리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리드 올리로 변경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타스크 데피니션의 컨테이너 데피니션 항목에 리드 올리 루트 파일 시스템을 true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컨테이너 루트 파일 시스템을 리드 올리 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드 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위변조나 보안 경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클라우드 보안 특집으로 진행된 온라인 이벤트 AWS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보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꼭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